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월간 커피 매거진의 컷디터입니다. 오늘은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커피의 향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 센서리 토크. 센서리 토크 두 번째 주자로는 2021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인 추경화 바리스타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커피 업계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분을 모신 만큼 저희가 최대한 많은 이야기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센서리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업계에선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있는 모모스 커피에서 그린빈 바이어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팀장을 맡고 있는 추경아라고 합니다. 모모스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원래는 호주 멜버른에서 6년 정도 커피 경력을 쌓고 21년도 10월에 월드 컵테이스터스 대회를 호주 대표로 참가해서 우승까지 했던 과거 이력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센서리 토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커피에서 사실 센서리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네. 센서리가 무엇이고 센서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센서리는 커피에 있어서 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전 되게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목적지를 갈 때는 지도가 없으면 사실 헤매기가 일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센서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센서리가 갖추어지면 내가 하고자 하는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좀 더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서리가 되게 중요해서 많은 분들이 연습하려고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또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럼 그런 초보자분들이 좀 어떻게 센서리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센서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커피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 이론을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센서리를 들어가기 전에 커피 개요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던 시간들이 센서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도 동일하게 했던 건데,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면 이론적으로라도 커피를 대신 많이 드시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커피를 모르는 상태에서 먹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한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 커피를 한번 추측해보고, 네. 예를 들어 노트라던가 어떤 품종이라던가 산지라던가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늘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다 보면 약간 재미도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연습하고 많이 네. 마셔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마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을 네. 아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네. 또 다음 질문도 커피잉에 대한 질문인데요. 커피잉을 할 때 또 집중하시는 부분들이 또 커피잉 하시는 분마다 다르시잖아요. 그럼 바리스타님 같은 경우는 커피잉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나요? 커핑할 때 봐야 될 것은 사실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커핑이든 그냥 커피를 음용하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주로 보는 거는 달라져요. 그리고 센서리라는 게 아주 광범위한 건데 사실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만 보는 게 아니라 냄새도 맡고 소리도 듣고 색깔도 보고 오감을 다 활용하는 건데, 실제로 커핑을 할 때도 내가 이 생두를 평가를 할 건지 네. 아니면 로스팅이 어떻게 된지를 볼 건지 아니면은 이 상품을 어디에 쓸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커피가 너무 광범위한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로 접목시켜서 집중을 해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또 호주 멜버른에서 활동을 하셨다 보니까 호주에서의 경험이 좀 센서리적으로 도움이 어떤 식으로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커피 업계 한국에서 지금 이제 만 1년이 좀 넘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아서 오히려 호주에서 커피를 이제 센서리도 막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했을 때 시작됐던 것들은 영어로 표현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에서 커피를 계속해서 해왔다면 한국어로 커피를 표현하는 게 더 익숙했겠지만 다행히도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커피를 표현하는 게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외국에 있으면 당연히 영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실제로 커피는 한국인들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제적인 어떤
음료이기 때문에 음. 그들과 모두 소통하기 위해선 대부분 다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저도 그렇게 습득을 되어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먹는 과일이라던가 네. 뭐 채소 이런 식문화들을 제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커피 뭐 생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네. 수입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산자들도 영어를 쓰고, 그들은 뭐 스페니쉬를 쓰지만 네. 보통은 포르투갈어나, 근데 영어로 이제 커피를 표현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로 커피를 표현하는 습관은 이제 와인처럼 네. 그렇게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 플레이버 휠도 사실 뭐 보면 영어로 적혀 있기도 하고. 맞아요. 네. 센서리를 잘 하는 것이 바리스타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렸듯이 센서리는 지도 같은 거라서 음. 길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스타라는 것도 결국 커피가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제공하고 싶다에 따라서 그 센서리의 중심이 잡혀 있으면 뭐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고 네. 저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고, 예를 들어 산미의 톤을 낮추고 싶다, 높이고 싶다. 그러려면 제가 결국 산미가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고 어떤 게 쓰고 어떤 게 달고 이런 기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커피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커피의 이런 특징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 내가 추출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변형을 줘야 될지까지 알고 있어야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기술적으로 내가 실제로 느끼는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 어디를 고치고 싶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센서리라는 거는 기준점 확보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센서리가 되어야 내가 로스팅을 하든 꼭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추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커피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는 뭐 홈 바리스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장에 있는 바리스타건,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 바리스타건, 본인의 그런 맛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져서 본인의 커피를 뭐 즐기고 또 판매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사실 이건 제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커피에서도 뭐 꽃향이라든지 뭐 베리 아니면 산미 이런 거는 그래도 또렷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바디라든지 촉감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그 커핑 폼에도 보면 네. 바디란에 보면 웨이트가 있고 그 텍스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웨이트는 무게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처는 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라는 것은 결국 웨이트, 무게감과 텍스처, 질감을 같이 따로 구분을 하되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코우유와 흰우유가 있어요. 네. 어떤 게 무게감이 더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 뭐 점성이라던가 안에 들어있는 어떤 네. 뭔가 농도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초코우유가 좀 더 초코우유가 좀 더 쫀득거리고 질퍽거리죠. 네. 그러면은 초코우유는 흰우유보다 농도가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무게감이 높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표현해야 될 거는 초코우유가 흰우유보다 바디의 농도감이, 무게감이 높다. 일단 여기 이렇게 하나를 얘기할 수 네. 있고요. 그리고 텍스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과 우유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떤 게 전체적으로 입에 넣었을 때 깨끗하고 걸리는 게 없을까요? 아, 물이죠. 물이 좀 더 맑고 투명하고 네. 좀 더 깨끗한 느낌을 받죠. 네. 그러면은 물이 우유보다 웨이트는 낮지만 질감, 텍스처가 더 클린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초코우유와 네. 흰우유도 마찬가지겠죠. 네. 흰우유가 초코우유보다 좀 더 클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농도, 웨이스를 네. 볼 것인지, 텍스처, 이제 퀄리티라고도 하거든요. 바디의 퀄리티를 볼 것인지, 네. 아니면 두 개 다 얘기를 할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음. 근데 실제로 웨이트는 그 커피를 평가할 때 네. 기여는 하지만 웨이트이 높다고 해서 점수가 높고 더 고품질이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텍스처 쪽이에요. 텍스처는 커피를 응용할 때 어떤 느낌인가를 주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 날카롭다, 마르다, 떫다 이런 것들은 좀 부정이에요. 점수를 깎고 품질이 낮다고 평가되는 거고, 깨끗하고 좀 부드럽고 뭔가 감싸주는 느낌이고, 그런 긍정적인 것들이 많은 것들은 좀 더 품질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감을 볼 때는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센서리를 잘하기 위해선 또 그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약간 본인만의 습관이나 그런 행동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 중에 하나인데
모르는 상태에서 네. 커피를 많이 접하는 거의 루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주문해달라고 하고 네. 커피를 뭐 필터 커피를 가져와요. 그럼 이 커피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먹어요. 그리고 이 커피가 산지가 어떤 거고 어떤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즐기는 편이에요. 저희는 사실 모모스에서도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잡혀서 제가 커피를 처음에 입사해서 줬을 때는 보통은 그러거든요. 뭐예요 이 커피? 물어보는데 네. 저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고 드시라. 그럼 이제 먹고 다들 이제 커피를 모르는 상태 먹으면 엄청 다들 생각이 갑자기 많아져요. 알고 먹으면 네. 예상을 하고 먹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내추럴이라고 줬어. 그럼 이미 개인의 경험에 따라 에티오피아 내추럴에 기대하는 게 생겨버려요. 네. 근데 그게 없이 주면 실제로 이게 에티오피아 내추럴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에티오피아 내추럴 많이 먹어본 사람도 네. 모르는 상태에서 커피를 안 먹어보면 그게 뭐랄까 없는 상태에서는 딱 떠올리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득 이제 답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혹시 그러면은 그렇게 하셨을 때 혹시 맞추는 확률이 보통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예를 들어 5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네. 거의 5번 안에는 네. 뭐 한 번에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이제 커피라는 게 요즘은 네. 프로세스부터 품종 뭐 너무 다양해지고 물론 때로와의 특징은 있지만 겹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뭐 로스팅도 네. 영향을 주고요. 뭐 에이징도 영향을 주고요. 네.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세하게 또는 크게 주기 때문에 뭐 물부터 해서 뭐 너무 달라요. 근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원재료의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래도 범위 안에서 맞춰 나갈 수 네. 있고 그런 것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번에 답변 듣고 나서 저도 꼭 해보고 싶은 게 다음에 커피 마시러 가면은 정보 없이 그냥 한번 마셔보려고요. 전 생각보다 네. 재밌어요. 그게 네. 되게 재밌고 약간 좀 도전의식 생기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모모스에서 일하신 지 약 1년 정도가 되셨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행보를 좀 준비하시고 계신지. 일단은 뭐 한국에서 사실 뭐 처음 일을 해보는 거고요. 커피 업계에서는. 그리고 모모스는 부산에 있는 로컬 브랜드 회사고요. 커피 회사고. 저도 원래 고향이 부산인지라 되게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기가 좋게 영도에 로스터리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저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제가 어떤 센서리 훈련도 해오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경력을 호주에서 쌓았던 게 이제 여기서도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론 실습 꾸준히 한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더 많이 배우고 경험치도 더 늘어가고 있고 제가 몰랐던 것들도 궁금하고 좀 답답했던 것들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물론 호주에 있을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해소가 되어지면서 또 동시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한국에서 처음 경험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커피 업계에서 더 많은 이제 활동을 해 나갈 것 같고 모모스와 함께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대회나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후에 제가 동기부여가 생기면 대회는 언제든 뭐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모모스와 함께 네. 열심히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센서리 토크는 2021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이자 현재 모모스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신 추경아 바리스타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센서리 토크는 제가 진행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지금 현재 커피 레벨에 맞춰서 아마 이해해 주시고 많이 또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센서리 토크에서는 또 다른 바리스타 분과 재미난 센서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 커피 뉴